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동양인문상식 세 번째는 천문 자료입니다. 예, 천문 자료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 전통 별자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3강이고요. 천문 자료고 이름은 천문유초입니다. 예, 주비산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시대에 만들어진 위서죠. 위서는 아니죠. 그때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순임금 때 지었다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리부작이죠. 예, 나는 그냥 받아 쓴 거지 지은 게 아니다. 예, 위에 선학들이 하는 것을 난지 단지 정리한 것 뿐이다. 이렇게 한 게 이제 그때는 예의였죠. 겸손이고. 그래서 하여튼 주비산경이라고 하는데, 예, 주비라는 게 이 열척의 막대로 이렇게 이 하늘과 땅의 길이라든지 이걸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주비. 그리고 계산해서 산, 경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송나라 때 판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른바 원주율, 예?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혼천설 등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 5세기 이전까지는 혼천우주관이 탄생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개천우주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육박이 대표적으로 개천우주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화가 컴퍼스, 귤을 들고 있고 복희가 꺽쇠인 굴을 들고 있다. 여자가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계 사이에 그런 유습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격, 규교, 사신경은 상당히 오래된 그런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영웅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고대에 하늘을 측정하고 뭐 수레를 만들고 다 문화 영웅이라고 합니다. 신화 가운데는 뭐 창조 신화도 있고 시조 신화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 문화 영웅들이 주로 개국 신화나 시조 신화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중국의 황제가 이렇게 수레를 만들었다는 등, 그리고 아까 빠뜨렸구나. 하늘의 변화 중에 번개를 중시한 게 황제예요. 황제는 어머니 뱃속에 번개가 샥 와서 태어났다고 하죠. 근데 번개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주몽입니다. 주몽도 일광이 뱃속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낳은 건 알로 낳았죠. 황제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우리 주몽은 알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주몽 신화는 그런 다양성이 또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화 영웅들, 그래서 이 주비산경도 결국에는 요임금과 순임금 때 시간과 공간과 제도, 율령이 만들었다고 보고 그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책으로서 만들어진 게 주비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보천가는 무지 중요한 책입니다. 예. 예, 보천가는 내가 하늘을 걸어가면서 별자리를 읊는 노래입니다. 7개 7원으로 된 노래고요. 이 노래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상감에 취재를 할 때, 들어갈 때 요거나 아까 말한 여기 말한 천문유초 요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취재 담당관이 이쪽을 딱 피고 몇 장 몇 절에 그거 읽어봐. 그러면 줄줄줄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천가는, 각항저방 심리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각하면 각수는 각수자, 짜짜짜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283공 1464. 표준이라고 그랬죠? 283, 1464. 예, 예. 뭐 저자는 뭐 당나라 때 만들었다, 수나라 때 만들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자미원, 천시원, 대미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삼원 체제가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천시가 무지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게 자미공이 있으면 이게 천시원이거든요. 요게 태미원이고, 그리고 여기가 자미원이니까, 여기가 천시인데, 여기 하늘의 저자죠? 그래서 원래는 궁궐 뒤쪽에 저자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저자거리가 있으면 안 되죠. 하늘로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개시예요. 10개자. 개시.
열었다가 없어지는 거, 열었다 없어지는 거. 그래서 아침에 조시가 있고, 오시가 있고, 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침에 열리는 시장이 궁중에서 가져가는 것들이 대부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시, 중시에. 그리고 석시는 떨거지. 그래서 일반 백성들. 그런데 이제 태종 이방원 때, 나는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공신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를 없앴어요.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어디로? 지금의 유기전으로. 그러면서 개성 시전 상인들을 오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협박하죠. 다음부터 시장 개설권 안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임시 시장을 만들어주고 개성의 상인들에게 몇 대에 걸쳐서 감세해주고 면세해주고 그래서 드디어 유기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방이 이게 북방에서 이렇게 하늘에 물이 내려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개천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개천. 그러니까 그게 개천이 바로 뭐냐면 천시원에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 물살을 상징하는 되겠네 물산. 그래서 유기죠. 그래서 유기전 이름이 유기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쪽은 청계천이 흐르잖아요. 물까지.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 숙종 때 되면 주역이 더 강해집니다. 성리학이 발전되면서. 그래서 6을 뭘로 바꾸냐. 6주 비전이 8주 비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장이 6개래. 물품이. 32개에서 36개 정도 됩니다. 물품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물품을 상징해서 유기전, 8주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 숫자도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여튼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있었고 예전에 사극 중에 자미원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등극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극입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자미원국인가 할 겁니다. 아무튼 네. 그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 핑클의 이지인가? 핑클이 다 유명한데 걔는 잘 안 떴잖아, 한 명. 걔가 그때 아마 거기 여주인공으로 나왔고, 약간의 오도방정으로 대장금에 나왔던 그 남자.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자미원국 태조 이성계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자미원국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드디어 찾았죠. 거기다가 무덤을 쓰죠. 그 드디어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을 그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자미원국 자체가 바로 왕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천문유초는 이순지가 있습니다. 이순지는 장영실, 이순신, 이천과 함께 세종시기 우리나라 천문학을 세계 수준으로 높였던 3대 천문학자 중에 하나죠. 특히 이순지는 계산에 밝았고, 이천은 경영에 밝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장영실은 뚝딱뚝딱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세종시기의 모든 천문의기와 천문 관련 책이 만들어지는데, 이순지는 이 하늘의 이치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노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의 딸을 음양으로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걸로. 그래서 그 딸 이름이 사방지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음란풍속의 감동, 사방지, 어우동하면 저 이제 3대 음란인데 그 음란한 것은 하늘의 운행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아무런 관련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흔히 다 영화로 만들어졌죠. 근데 그 영화를 좀 더 사회적 풍속 관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에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에로 영화로 만들 부분이 아니거든. 어떤 그 고대인들의 사회적 관념 이걸로 만들었다면 정말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어우동, 깜동, 사방지 세 개가 다 영화로 나왔습니다. 근데 다 19금이야. 안타깝습니다. 이순지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도와 별자리인 보천가를 합해서 표준 별자리, 조선시대 표준 별자리. 왜냐하면 그 이전의 별자리는 중국식 해석이 많았거든요. 근데 천문요초는 전형적인 우리식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와 있고 번역책도 나와 있습니다. 천문요초 볼 수가 있습니다. 보천가나 별성자를 쓰고 거울경자를 쓰는 성경이나 또는 별성자에다가
우리가 경전할 때 성경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문요초는 번역이 돼 있으니까 우리 전통 별자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쓰시면 되고, 조선시대에는 그 관상감에서 관리로 뽑을 때 음양과란 취재를 하는데 이게 중인들이죠. 이때 그 취재 과목이었습니다. 보천과와 천문요초가. 이건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달달달 외워도 이 통찰력이 있어야지 별자리를 보고 딱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별자리를 봤는데 도대체 어느 별자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28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데 나머지 별들은 워낙 천공에 수천 수만 개가 있으니까 이게 그 별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는 사실은 망원경을 가지고 이 각도기를 가지고 각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때 혼천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하려면 요즘에 망원경으로 도표에 좌표를 설정해서 보면 아마 거의 한 8, 90%는 전통 별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칠정사는 해, 달, 그 다음에 목화, 토, 금수 5개 별, 그래서 총 7개 별자리의 운행 도수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식, 월식 등을 다 예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통성이 생기고, 특히 태종과 세종 때는 워낙 가뭄도 많았고 기상현상이, 이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세계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부덕하다고 본 거죠. 왜냐면 아버지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할아버지가 쿠데타 일으켜서 조선을 개국했고, 아버지는 반정 일으켜서 그냥 형제를 보고 싹 죽여버렸고, 외삼촌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늘이 노해서 가뭄이 왔다 해서 세종대왕은 늘 하늘의 운행이 바르기를 원했죠. 그래서 반드시 정자를 썼습니다. 막 정은 막 칠정산. 칠정산도 정자예요. 정치 정자를 쓰지만 다. 그래서 이게 딱 완성되는 날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자기 왕조실록에 이 세계 천지인이 정확하게 운행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자기의 정통성이고 덕성이라고 본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하늘을 노력 역천을 했잖아요. 그것을 바르게 정천한 거에 대한 자기의 열매, 자기의 노력, 실천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바로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별자리를 계산해서 사실은 세종대왕 때 일식을 예보했는데 안 왔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계산해서 그때 이제 장영실이 가서, 그게 뭐냐면 드라마 천문이고요. 드라마 천문이 아니고 영화 천문이고 드라마 장영실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최수종은 안 나온 데가 없네. 이순신은 나오고, 뭐 강감찬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드디어 저것도 세종대왕도 나오고, 장영실도 나오고, 하여튼 드라마 그 드라마 촬영의 상당 부분이 북경에 있는 고 관천대에서 찍었어요. 저는 그 관천대를 봤는데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에 이어지는 건데 놀랍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없애버렸지. 그리고 우리는 설치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진이 오면 막 부랴부랴 감추는데 정신이 없어서. 예. 대단해요. 일식이 그게 일어나는 걸 갖다가 2분밖에 안 틀렸더라. 예, 거의 뭐 지금에 봐도 해와 달의 관측 연도가 15초, 20초밖에 안 틀려. 도대체 이게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다 신통력이 있었던 것 같아. 하여튼 칠정사는 조선왕조실록 세종편에 합편돼서 오늘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따로 책은 있는데 이것을 실록에다 놓는 것을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이 3개가 자기 실록에 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그 실록에다가 이걸 합편한 겁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칠정사도 따로 있고 다 지리지도 따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칠정사는 천문 자료 중에 조선시대에서 운행 도수를 정확하게 계산했던 세계적인 겁니다. 왜냐? 이때 이 운행 도수를 맞출 수 있던 것은 딱 3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아랍,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단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대단한 것이 식민지가 됐느냐? 이 과학이 사상으로 발전하면 그렇게 돼요. 사상으로 발전하면. 과학이 현실로 발전하죠. 경제나 산업으로. 그러면 해양으로 가고, 있잖아요. 남북도 가고, 북극도 가고, 이런 건데, 이게 사상으로 가면 머릿속에 맹맹 도는 거죠. 저는 이것이
조선 초기 최고의 과학기술이 쓸모없는 과학기술로 낙후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적 가운데는 이제 화산, 운주사. 이것은 제가 뭐 이 유적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왜 여기에 7개의 탑과 그 앞에 7개의 천문을 놨느냐. 그것은, 이게 이제 도교적인 영향이 큰데, 도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명신이라고 부릅니다. 명신. 또는 천군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구할 사람. 세상을 구할 사람. 예. 자, 그런데 이 세상을 구할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 오냐면 동쪽에서 옵니다. 동쪽에서. 동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동군. 그래서, 자기 동네란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치는 것은 자미원의 기운이 동쪽에서 온다. 근데 당연해요. 왜냐면 해가 동쪽에서 뜨죠. 마찬가지로 북쪽에 있는 하늘이 당연히 빛이 오려면 동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동네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이 운주사의 이런 칠성탑과 이 칠성, 북두 칠성은 아마 어지러운 조선 후기에 이 세상을 구할 새로운 미륵, 명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중국에서는 백년교도의 난으로, 그래서 명나라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명왕 출세라고도 부릅니다. 아마 이것을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천문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유적이고요. 운주사는 천불천탑과 함께 이걸 세계 유산에 등재하고 있는데, 요 천불천탑은 뭘로 또 유명하냐?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던 우주인 1, 2가 나왔거든요. 그 우리나라 SF니까 한번 그것도 봐야 되죠. 그래서 우주인 1, 2, 이 촬영 배경이 바로 여기 운주사 천불천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주인을 봤는데, 그 역사 현장을 가고 싶다 그러면 운주사를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칠성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혹시 극락에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보장은 못 합니다. 유명한 것에 비해서 너무 예사롭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윷놀이 강의 같은 데서 많이 했던 임실 상가 유판유적. 무려 39개의 유판유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윷이 천문이니까 도대체 뭘 뜻하느냐. 여기가 예전에 제사를 지냈던, 신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 신전은 맨날 건축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위 자체가 신전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조상,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이 건물이 없잖아요. 다 돌로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면 돌로 제단을 쌓기 전에, 그러니까 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개천우주관과 혼천우주관. 왜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바깥에가 네모나고 가운데 둥근 것은 개천우주관의 천단이라면, 단을 3개로 한 것은 혼천우주관의 3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전에 고대인들의 천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임실 상가 유판유적이 39개고요. 예전에 갔었는데 다시 가고 싶어요. 가물가물합니다. 하여튼 기억에.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고령 월산리가 발견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도 21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왜 예전에 몰랐느냐? 거기에 흙이 덮여 있고 이끼가 끼니까 그게 구멍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끼를 띄고 구멍에 있는 흙을 다 파니까 이런 형태의 유판이 나온 거죠. 무려 21개 유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유판 유적을 하나로 모아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섬겼듯이 우리도 바위에 그런 상징을 놓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서 기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까 우리 윤여덕 선생님께서 자부심을 좀 가지라. 왜 우리는 자부심을 갖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래 그림이 있는 반구대 암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자랑해도 괜찮은 유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인데, 청원 아드기 마을 별자리 고인돌이고요. 한국과학사 학회지 23년 전에 발표된 겁니다. 아까 말했던 박창범 선생과 그 충북대학교 이용조 선생님이 발견했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제 고향입니다. 저는 이 고인돌 위에서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왜냐면 밑에 그게 금강인데, 거기서 고인돌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맨날 시합을 했어요.
배에서 내리면, 나룻배에서 내리면,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만세 부르는 사람이 그날 짱인 거야. 그럼 걔 말 다 드려야 돼.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런데 그 밑에, 바위판이 아니고요. 그 고인돌 밑에, 땅 밑에 돌판에서 나온 겁니다. 돌판, 요거, 돌판. 돌판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저와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들의 묘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거기 이제 좀 가면, 여기,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고인돌 밑에 요 돌판이 있는 겁니다. 돌판에 있는데, 별자리가 65개가 그려져 있고요. 요 별자리는 대략 서기전 500년 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떠한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이 그걸 그렸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이 돌판은 충북대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습니다. 수장고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전망 좋은 곳이 있죠. 이거 되게 웃긴 게, 사실은 이게 웃긴 거지만 여기가 저희 부모님 무덤이 있습니다. 저희 묘소가. 여기 끝이에요, 끝. 근데, 여기 가면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것이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여기 끝이 나오겠죠? 예? 지금 제가 맨날 성묘 갈 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다가 이게 워낙 귀중한 거니까. 그래서 다시 요 무덤은 그 대청댐에 있는 문화단지로 갔고, 돌판은 충북대 박물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아득이 마을이냐? 청원에서 문의에서 가면 정말 아득하게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면 미호분교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다녔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가에 살 때는 미호분교 다니다가 외가에 가면 가수원초등학교, 졸업은 가수원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제 고향입니다. 하여튼 이 아등이 마을 별자리 고인돌을 통해서 별자리가 우리 민족에게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이것은 한국의 고인돌이라는 그 다큐하고 또 하나는 역사 스페셜에서 정확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3강 천문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